미국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무역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중국의 GDP가 1% 성장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한 0.5%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이 이 무역 전쟁이 과연 어떤 지정학적인 군사 전략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중국으로 들어가는 자본 투자가 어디로 가느냐? 동남아로 갈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미국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이 무역 전쟁의 결과는 단순히 경제적인 어떤 총역 문제를 떠나서 그러한 전략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우리 신의 한수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시면은 훨씬 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략적인 픽처가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무역 전쟁을 해서 중국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동남아 지역으로 갈 겁니다. 베트남, 태국 이런 지역으로 가게 되겠죠. 그건 역시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는 요충지에 위치해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게 전략적인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무역 전쟁에서는 시진핑 정부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국과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체제의 차이 때문입니다. 자, 미국도 과거에 보게 되면은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됐던 1993년 그 이전에 1991년, 92년에 미국이 엄청난 경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91년, 92년 경제 위기가 1929년 대공황보다도 훨씬 더 심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현역이었던 현직의 부시 대통령이 이 저 알칸소 지방에 있는 일개 주지사 이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참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전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나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클린턴 후보가 썼던 용어입니다. It's economy stupid. 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 그 용어가 바로 그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국은 91년, 92년처럼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정치 체제, 정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국 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진핑 정권은 이 공산 정권입니다. 민주 정권이 아닙니다, 이거는. 민주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금 이 정통성이 없는 정부죠. 정통성이 없는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효율성을 통해서 정통성의 부족을 메우지 않으면 안 되는 체제가 바로 시진핑 정권입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들은 모두 정통성이 있는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약간 위기에 빠지더라도 그 정치 체제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진핑 정부는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효율성을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역 전쟁에서 만약에 시진핑 정부가 그러한 효율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중국 공산당 자체가 국가 자체가 흔들리는, 왜냐하면 공산당 자체가 국가니까요. 흔들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신의 한수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역 전쟁은 결국은 동남아 지역으로 투자가 가는 그런 방향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이 싸움은 시진핑이 결국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도 상당히 공경에 빠지면서 북핵에 대한 북핵 포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게 참 북한이라는 존재가 말이죠. 핵을 포기하게 되면 김정은의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집단이다 보니까 체제가 위협받는 집단이다 보니까 이제 중국과 선이 끊어지면서 어떤 또 북핵에 대한 또 꼼수가 나올지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말이죠. 좀 넘어가서 주제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에 대한 세계 미군에 대한 전략이 변경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도 감축되고 또 뭐 나토도 포함해서요. 미군에 대한 감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대한민국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저희들이 이제 우려하는 바죠.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지 2년 차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2년 차로 들어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내세운 게 아메리카 퍼스트죠.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이 미국 우선주의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안보 우선주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주의는 경제적 우선주의임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한 미군이든 나토든 거기에 있는 미군들을 모두 뺀다고 하는 겁니다. 저번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어떤 우려를 표명했지만은 지금 그 사태가 더욱더 심각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대한민국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나토에도 그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나토의 회원국인 국가들이 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토에 있는 미군도 뺄 것이다 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뿐만이 아니고 유럽에서도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 지금 그러한 어떤 상황으로 이 문제가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나토도 미군을 철수한다. 그러니까 미군에 대한 국방비, 주둔 국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나토와도 지금 주둔비 협상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대한민국과도 지금 미군 주둔비 협상을 좀 논의하고 있는데 뭐 문재인 정부는 안 해주려고 하는 거고 네. 안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나토도 지금 뭐 돈 문제니까 네. 예,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나토 입장에서도 사실 뭐 그 미국이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나토에 소요되는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이제 부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사실 또 나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그런 가치 동맹이지 않습니까? 군사 동맹인 동시에 그리고 나토는 또 우리 그 한미 동맹보다는 상황이 나은 게 전자권 한수 문제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미국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은 그 한미 동맹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미국의 국방비가 지출이 되고 그다음 뭐 수시로 이제 그 전자권 한수 문제로 미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국이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에 대한 그런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뭐 북핵 문제는 북핵 문제이지만은 뭐 안보라는 커다란 거의 뭐 핵심적인 사활적인 국익을 앞에 두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는 것도 상당히 이제 놀랄 만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일본과의 동맹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뭐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이제 뭐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이제 좀 듯이 보이는데 정말 그 우리도 발등에 떨어진 그런 이제 불의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주둔비 문제뿐만이 아니라 GDP 대비 국방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에 대한 무기를 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토도 참 머리가 좀 아픈 상황인데 사실 이 유럽도 미군에 의해서 지금 상당 부분 국방비를 절감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제 못 참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생각인데 자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또 나토와 미국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주 합리적으로 본다. 문재인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을 상당히 수용할 가능성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상당히 연관지어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꾸 저희들은 제가 이 프로에 나와서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한국이 국제정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국제정치적인 사고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건 정말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보면은 1945년에 우리가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이 분단이 됐습니다. 근데 유럽도 역시 그때 분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유럽에서 1947년에 냉전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싹트기 시작한 냉전의 기운이 한반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가지고 분단이 고착화된 겁니다. 지금 상황이 똑같다고
여러분 봐야 됩니다. 유럽에서 저 생기니까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발상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냐면은 대표님 말씀대로 유럽에서 지금 나토와 미국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다. 그 파급 효과는 반드시 우리 한국에도 미친다는 점을 저희들이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나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이 커다란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7월 12일입니다만 어제 7월 11일 이 나토 본부가 브뤼셀에 있습니다. 브뤼셀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수상이 뭐라고 할까요? 공개적으로 언쟁을 벌였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은 환경 문제 때문에 석탄도 생산하지 않는다. 석탄을 떼는 화력 발전소를 생산한다. 둘째, 환경 문제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모두 폐쇄시켰다. 그리고 나서 가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가스가 필요한 그 가스를 어디서 수십억 달러를 주고 수입해 오느냐?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메르켈 독일 총령이 하는 얘기가 그거는 자기가 볼 때 납득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죠. 나토로 하는 그 군사 동맹이 이 러시아와는 푸틴이 그런 러시아와는 잠재적인 적을 상대로 해서 성립이 되어 있는데 이 독일이라는 국가가 환경을 잘하기 위해서 자기들만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그 가스는 적대 국가인 러시아에다가 수십억 불, 수백억 불을 주고 그거를 수입해 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정확하게? 이 문제는 나토 회원국들이 나토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 문제는 나토 자체의 존립기관과 기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자, 독일이 미국이 나토의 국방비를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는데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면서 경제력을 키워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적대 국가인 러시아에다 갖다 준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 문제가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가 지금 여러분 뭘 하고 있습니까? 북방으로 가가지고 러시아 가스를 북한을 경유해가지고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 제가 볼 때 얼마 전에 보니까요. 문재인 정부의 한 관리가 고위 관리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러시아 가스를 북한을 경유해서 가지고 오고 심지어 그 가스관이 통하는 그 위에다가 철로를 놔가지고 남북한 그다음에 중국 시베리아로 간다는 그런 어떤 아주 그럴듯한 구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금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의 어떤 격렬한 논쟁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사전 협의 없이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가지고 온다? 이게 지금 동맹국으로서 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는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가 이 적이 누구며 친구가 누구인지 국제정치에서 거기에 대한 전혀 구분이 없는 것 같고 이 동맹국이 누구이며 적대국가 누구인지에 대한 구분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메르켈 수상에게 했던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이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대한민국이 여기 주한미군이 있고 한미동맹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엄청난 국방비를 지출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지켜줘서 경제력을 키웠더니 그 돈을 가지고 미국의 적국인 러시아에 가가지고 가스를 사온다? 그거는 미국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문재인 정부가 도대체 어떠한 국가 전략적인 컨셉을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지금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정책을 펼치는지 저희들이 심히 우려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